네, 계속해서 자사 역량 분석 을 위한 방법 중에서 자사의 경쟁 우위력을 파악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현재 산업 동향 및 역동성,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 그리고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업의 핵심 성공 요인을 파악한 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 역량 강화 및 사업 방향 등의 전략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경쟁 우위 분석 프로세스를 활용하는데요. 첫 단계인 경쟁자 파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쟁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경쟁자의 수와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쟁자의 행동을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품 형태나 상품 범주 수준으로 경쟁자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경쟁자들만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쟁의 범위를 너무 좁게 만드는 문제점과 상품 형태나 범주 수준에서도 여전히 경쟁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가 느끼는 이 베네핏의 세분화 시장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해야 합니다. 세분 시장 수준에서 경쟁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기업 중심적인 방법과 고객 중심적인 방법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하여 경쟁자 분석의 유의사항 첫 번째가 경쟁 회사까지 분석하라. 이렇게 자사와 현재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쟁자 또는 앞으로 경쟁하게 될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했다면 이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경쟁자를 분석하는 목적은 경쟁자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철저히 이해하여 경쟁자의 미래 행동까지 예측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데 경쟁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경쟁자가 미래에 어느 정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 면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때에는 항목들을 매우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능력을 분석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브랜드, 상품, 가격, 촉진, 유통 중에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만약에 촉진이라면 광고인지 판촉인지, 또 판촉이라면 어떤 판촉 수단을 사용하는 데 강점이 있는지까지 세분화하여서 분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수집된 정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핵심 성공 요인, Key Success Factors 해서 KSF, Key Success Factors, KSF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쟁자들과 자사의 강점 및 약점을 평가해 결과를 요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경쟁자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반적으로 문제의 상품이 경쟁자의 매출액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쟁자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수록, 그리고 경쟁자의 마케팅 관리자들이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수록 경쟁자의 의지도 강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분석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사 역량 분석하는 방법 중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방법에 더하여서 5번째 방법은 경쟁 관계에서의 혜택입니다. 이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상황에서 경쟁자의 존재는 일종의 골칫덩어리로 여겨져서 경쟁자를 몰아내는 것을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자의 존재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장 규모의 확대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옴으로써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벌어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동원 산업이고 현재는 동원 F&B라고 그 참치 회사인데요. 이 동원 F&B가 혼자 뛰고 있던 참치캔 시장에 사조 산업이 뛰어든 후에 참치캔의 연간 수요가 6천만 캔에서 1억 3천만 캔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경쟁관계에서의 혜택 두 번째는 기술적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됩니다. 하이테크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경쟁자를 많이 만들므로써 자신의 기술을 업계의 표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PC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인텔, 예전에 인텔은 8086 칩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한 이유로 자신의 기술을 AMD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 라이센스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쟁자들 덕분에 인텔 계열의 칩은 가격이 낮아졌고, 결국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PC 메이커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텔의 이 같은 전략은 오늘날 PC 시장에서 인텔을 표준으로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텔이라는 것이 예전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 및 차별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 또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기존의 회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혁신을 하게 만들고 차별화의 기회를 찾게 합니다. 1980년대 초에 브랜닥스 치약이라는 것이 나온 후에 그 럭키화학, 현재 LG생활건강이죠. 그 당시에 럭키화학의 시장 점유율이 97%에서 52%로 감소하였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를 자주 닫게 되어서가 아니라 럭키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신상품들을 내놓고 이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네 번째는 정부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자 할 때 경쟁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맥주 회사들은 오랜 노력 끝에 1999년에 마침내 맥주에 대한 주세를 낮추는 데 성공하였는데, 그 당시에 오비 맥주와 크라운 맥주 두 회사가 경쟁하던 시대에는 실패하였다가 이 카스라는 또 회사가 뛰어들어서 세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되자 성공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툴 중에서 스왓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WOT이란 이슈를 도출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전략 도구 중의 하나로 환경 분석의 요인들을 기업의 강점, strength, 그 다음에 약점, weakness, 시장의 기회 요인, opportunity, 그리고 위협 요인인 threat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보통 4분면으로 표현된 2 곱하기 2, 2x2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WOT은 환경 분석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전략 툴로서 이를 통해서 현 상황의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고 전략의 대안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기본 자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SWOT 분석은 전략 방향 수립과 목표 설정과의 연관성과 전략의 일관성에서 일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자의 전략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 B2B 영역에서는 기존의 SWOT 분석 도구는 활용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 수업에서는 B2B 마케팅 전략 기획과 실행력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주도록 이 SWOT 분석을 발전시켜서 이 단계를 오즈 분석이라고 하여서 2 곱하기 3, 2x3 매트릭스라고 명하고 이에 전략 분석 툴로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즈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SWOT 분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trength는 기업의 강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이쁘다, 사용하기가 편하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것들이 strength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는 weakness이고요. weakness는 약점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뚜렷한 차별화 기능이 없다, 고급 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약점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O가 opportunity, 기회입니다. 초보 사용자 시장 획득하기가 쉽다. 소비 능력이 낮은 학생을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 미적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가 많기에 이 부분의 시장을 확보. 이런 것들이 외부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threat은 외부의 위협 요인인데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에 밀릴 수 있다. 경쟁사 제품이 많아 시장이 포화 상태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외부 위기로서 threat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 오즈 분석, OTCSW를 오즈라고 읽습니다. 이 오즈 분석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을 통해 거시 및 고객 니즈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 환경, 경쟁자, 그리고 자사의 자원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외부 환경 분석으로부터 기회, O, opportunity와 위협, T, threat 요소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경쟁자 분석으로부터 경쟁자의 약점, CW 이고요. competitor weakness라고 해서 줄여서 C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자의 약점, 그 다음에 경쟁자의 강점이라고 해서 competitor's strength 해서 앞글자를 따서 CS, 이것을 경쟁자의 장점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또한 자사 분석으로부터 강점 S, strength, 그 다음에 약점 W, weakness 요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오즈에 기록되는 것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예측하고 정량화가 어려운 부분도 마케터는 브레인스토밍 등의 아이디어 도출 기법을 통해
척도, 스케일로 표현하는 것이 향후의 전략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오츠 분석을 통해 마케터는 전략 대안과 경쟁 우위 전략 등의 전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전략 대안 수립은 우리 기업의 어떠한 강점을 어떠한 기회의 요소와 함께 결부시켜 활용할 것인가와 같이 자사의 강점과 외부 기회 요소, 그러니까 자사의 강점은 S, 그다음에 외부의 기회 요소는 O, 또는 강점, strength와 그 다음에 외부 위험 요소, threat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우위 전략 수립은 경쟁사의 강약점, 즉 CW와 CS, 그리고 자사의 강약점, S와 W를 비교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쟁사의 강점은 어떻게 약점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과 경쟁사의 약점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통해 고객에게 경쟁자보다는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장 크기 예측은 기회의 opportunity와 위협 threat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기회 요소로부터 시장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위협 요소로부터의 시장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시장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O, 기회 요소와 T, 위협 요소 보다 크다면 그만큼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크기의 예측과 함께 자사 및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 시장 크기와 예상 시장 점유율을 통해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 대안, 시장 크기, 시장 점유율 도출은 상호평가에 의하여 보통 수차례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위한 툴 두 번째는 신가치 사슬론 해서 New Value Chain Theory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내부 환경 분석을 배울 때 가치 사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존의 가치 사슬 분석 및 접근법을 보완하여 가치 사슬을 활용한 전략을 수립할 때 마케터는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사의 가치 사슬과 경쟁사의 가치 사슬을 함께 비교 분석하여 각 가치 사슬 단계별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 또는 역량을 평가하여 자사가 보완해야 할 전략 대안들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사의 가치 창출 수준과 경쟁사의 가치 창출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단계를 도출합니다. 도출한 각 단계별로 마케터는 그 원인들을 분석하여 단기 개선 사항, 중기 개선 사항, 장기 개선 사항 등의 시계열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사가 경쟁사와 가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실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사의 가치 사슬 분석과 함께 고객사의 가치 사슬을 분석하여 어느 가치 사슬 단계를 함께 결합 또는 협력하면 저원가 또는 차별화 등 고객에게 고객의 경쟁사 대비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사와 자사의 결합을 통한 고객사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토요타 자동차의 린 생산 방식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린입니다. 즉, 토요타는 자사의 구매 단계와
공급사의 외부 물류 단계를 통합함으로써 재고 비용 및 물류 비용 등의 중복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최종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위한 툴 세 번째는 바로 시계열적인 5Force입니다. 산업의 매력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5Forces 모델은 그 모델이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5Force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마이클 포터 교수가 맨 처음 5Force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요. 이 환경 분석 이론 중에서 기업의 내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자원증거 이론과 기업의 외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구조론이 있는데 이 5Force 모델은 이 중에서 산업구조론에 해당합니다. 이 현대산업은 외부 환경이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따라서 이 내부 환경의 영향력을 크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 바로 이 모델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데는 유용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5Force의 구성 요소로는 5개가 있는데요. 기존 경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진입자, 그리고 대체제, 그리고 공급자 교섭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자 교섭력,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5Force 모델이 실무적으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가 현 시점 즉 스태틱 정태적으로 분석을 하면 단순한 시사점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시사점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하에서 미래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전략 대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예측의 바탕을 둔 시계열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급자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또 구매자의 변화는 어땠는지 그리고 대체제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여서 그 변화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이고 그 변화 원동력이 자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전략 대안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다 정교하게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